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살 토크입니다. 마살 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마살 토크 이번에로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한 달간의 있던 경기를 다시 찾아보게 만드는 새로 고침 시간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절 도와주시는 분을 불러봐야겠죠? 네, 현직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티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은 다가오는데 외로움은 좀처럼 달래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12월이면 학생분들은 거의 시험 준비 시즌인가요? 12월이면은 학교를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또 뭐 직장인분들은 또 직장인분들대로 많이 고달프실 텐데 그래도 내일은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안고 다 같이 힘냅시다. 살가오님도요. 네, 힘내겠습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지난 경기를 되돌아보는 새로 고침 시간인데요. 이번에 준비한 경기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간의 엘 클라시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경기는 12월 3일에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인 캄프누에서 치러졌는데요. 경기는 1대1 극적인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양팀 입장에서는 라리가 우승 판도를 크게 뒤흔들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는데요. 그 명성답게 저는 정말 치열해가지고 막 보는 내내 막 진땀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기는 뭐 언제나 그렇지만. 토티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짧은 감상을 좀.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홈인 바르셀로나가 더 그 승점 3이 절실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가 계속 무승부를 거듭하면서 어쨌든 분위기 쇄신이 시급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이어온 무패가 이 경기에서는 깨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100% 만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좀 이기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심 무승부면 만족하겠다 싶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비어가지고 어떻게 본전을 했다. 부상 선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기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은 했어요. 즉 역습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를 맡고 있는 가레스 베일이 빠졌고 후방에서의 그런 빌드업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크로스도 빠졌기 때문에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고 좀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대안으로 나온 선수들이 워낙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극적인 무승부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전에 워낙 경기력이 좋아가지고 내심 골도 기대했는데 골까지는 힘들었던 것 같고 무승부 저는 만족합니다. 네. 일단 이날 지단 감독이 들고 나온 의도는 좋았다고 봐요. 저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드리드 더비 때처럼 높은 지역부터 세 줄을 세우고 후방 블록을 두껍게 쌓으면서 상대를 우리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탈취 이후에는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서 바스케스나 이스코 또 양 사이드백들을 축으로 한 속공 카운터로 공략을 했는데 전반에 일부 성과를 보기도 했고 꽤 잘 들어맞아서 괜찮다고 봤는데 아쉬운 점은 전반에만 오버페이스가 너무 심했던 거를 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단 감독은 45분 안에 어쨌든 골까지 넣는 걸 의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후반에는 벌어진 간격 또 느슨해진 압박 속에서 바르셀로나가 진영 안에 우리를 가둬놓고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요. 거기다 선제골 나오고 이니에스타 들어오면서 사이 공간 패스라든가 부분 전술이 더 활기를 띄웠고 그런 과정에서 레알 선수들이 기동력을 완전히 잃고 전반에 비하면 후방에서 볼을 빼앗은 이후에 전환이 신속하게 안 되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위치만 지키고 있어도 뭐 수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비기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될 놈 될 모드라 그런지 운이 많이 따라준 승부였고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나름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사실 카세미로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경기력이 의문인 상태에서 기용을 한다는 게 좀 무리수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지단 감독 역시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 코바치치와 이스코 슬슬 이제 모드리치랑 섞이면서 합이 맞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을 버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셋을 선발로 기용하면서 뭐 승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바르셀로나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상황이었죠. 이니에스타는 복귀했지만은 역시나 우리 카세미르 경우처럼 경기를 뛰기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 경기에서 부상이 있었던 피케아, 알바 이네들은 다 선발로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바르셀로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쫓는 입장에서 마음이 급한 게 아니었나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선발 라인업이었습니다. 지금 레알 매니아 분들의 평을 좀 보자면은 모드리치는 잘했는데 뭐 벤제마가 매우 못했다.
나가야 한다, 하메스를 써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벤제마의 그런 전반적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험 지역에서 이제 공을 받아서 연결을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의무였고 뭐 비록 득점 기회를 좀 날려 먹었고 이제 후반전에 좀 사라지긴 했지만은 그런 위험 지역에서 공을 받고 호날두나 바스케스한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 자체는 전반전에 한정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았고 또 지단 감독이 왜 벤제마를 기용하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몇 번 이제 부스케츠와 피케, 마스체라노 사이에서 그런 경합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바스케스와 호날두에게 좀 더 편한 득점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바르셀로나 MSN의 경우에는 좀 단조롭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정형화된 공격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뭐 메시가 중앙으로 침투에 들어와서 네이마르 주던지 수아레스 주던지 지가 돌파로 나가던지 아니면 다시 뒤로 돌려서 바르셀로나 특유의 다시 빌드업을 시작하던지 이런 모습인데 이게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뭐 모드리치나 이스코 이런 친구들이 금방 이제 달려와서 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고 뭐 바란과 라모스는 역대 엘클라시코 경기 중에서는 수비가 가장 조직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옐로카드도 걔네들은 없었고요. 커팅도 정말 역대 엘클라시코 중에서 수비적으로 굉장히 균형된 경기였던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진 이야기를 종합하려면은 지단 감독은 벤제마에게 이제 공을 잡게 한 후에 호날두에게 연결해주는 이런 플레이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루이스 엔리케는 뭐 역시나 여전히 MSN에게 알아서 해라 이런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차비 에르난데스 선수가 아쉬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위치 선정이나 정확한 패스 이런 걸로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돕고 바르셀로나에 있어서 창의적인 공격 루트를 마련해주는 선수였는데 이 차비가 떠난 이유로 좀 단조로움을 피할 수 없는 이런 MSN 의존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겠구나 싶어요. 이번 경기에서 이니에스타가 또 선발로 못 나왔는데 이 이니에스타 자리를 대신해서 나온 안드레 고메스는 이니에스타에 뭐 반의 반도 못했죠. 압박에 고생하면서 자기가 맡았던 그런 창의적이고 저돌적인 공격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좀 이스코랑 역할이 겹치는 포지션인데 이스코는 그래도 몇 번 탈압박에 성공해서 좀 공격을 좀 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안드레 고메스와 이스코의 대결에서는 이스코가 그래도 좀 더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스코는 이날 잘했죠. 저는 잘했다고 보는 일찍 빠져나가긴 했지만 이스코는 이날 합격점을 받을 만한 저는 활약이었다고 보고 앞서서 그 45분 동안 우리가 오버페이스를 너무 했다. 그래서 후반에 좀 고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45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바르셀로나는 전반에는 그냥 빌드업이 아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니에스타를 대신해서 나온 안드레 고메스는 그 대체는커녕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까 거의 팀에 거의 민폐만 끼치는 수준의 플레이로만 일관을 했고 그나마 중원에서 가교 역할을 그나마 해주던 선수는 부스케츠 정도가 후방에서 공을 잡으면 네이마르나 메시 쪽으로 빠르게 연결을 해서 그 선수들의 뭔가 개인 역량으로 우리 진영까지 파고들어서 만들어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게 후반에 깨진 게 앞서 말한 그 체력 저하랑 맞물려서 또 진짜 이 선수는 클래스가 여전하구나 싶을 정도로 이니에스타가 들어오자마자 전방위적으로 압도적인 그런 존재감을 뽐내면서 우리의 공격에 빠뜨렸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 보면서 또 본 게 라키티치가 공격 작업에 크게 관여를 못 하더라고요. 경기 패스맵을 경기 끝나고 좀 확인을 해봤는데 대체로 그냥 세르지오 로베르토한테 오른쪽으로 내주는 패스 이게 대부분이라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마탱이가 같지 싶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 계속 하자면은 바르셀로나 축구가 이 날카로움이 부재되고 창의성이 부재되니까 너무 쉽게 공격이 우리한테 맡겼고 결과적으로 이제 모드리치와 바란한테 인생 경기 찍어주게 도와준 셈이 되었죠. 그리고 앞서 토티님께서 말했듯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 주 공격 루트가 바스케스, 호날두, 마르셀루, 카르발 이렇게 양 측면으로 찔러주는 그런 공격인데 이게 또 우리가 경기를 많이 봤잖아요. 아시듯이 측면으로 돌리면은 크로스밖에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단조로운 공격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지난해 생각한 게 있나 본데 그 지난 감독이 갖고 온 게 코바치치를 좀 전진 배치시키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코바치치가 아무래도 드리블 실력이 좋은 선수니까 모드리치와 이스코가 평소보다 훨씬 이렇게 후방으로 많이 빠져주면서 그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을 좀 끌고 왔고 그렇게 생기는 공간을 코바치치가 그 특유의 그런 우당탕탕 드리블로 파고들면서 포백 앞까지 공을 전개시키는 그런 스타일 공격이 몇 번 나왔어요. 이거는
특히 토니 크로스가 할 수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카세미르나 토니 크로스가 할 수 없는 스타일이라서 이걸 이제 코바치치 특유의 기술로 완전히 익힌다면은 코바치치도 앞으로 레알 마드리드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전은 뭐 우리가 정말 잘했는데 이제 후반전에 세트피스로 한 골 먹으면서 우리가 많이 흔들렸죠. 뭐 세트플레이는 뭐 사실 양 팀의 이제 준비 싸움인데 우리가 그때 수아레스를 놓쳐가지고 수아레스 때 완벽히 이제 프리 헤더를 허용을 하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문제는 실점하고 우리가 잘하면 되는데 멘탈이 살짝 터졌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든 공격 속도는 내야겠는데 전반전에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활동량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대한테 공간이 생기니까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이니에스타가 아이고 신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레알 마드리드 유린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록을 찾아봤는데 루카 모드리치가 전반전에 수비 성공 횟수가 무려 10회예요. 그런데 후반전에 3회밖에 되지 않아요. 3분의 1 이하로 확 줄였죠. 근데 그 3회 역시도 후반전에 초반에만 한 번 따고 이제 막판에 정신없을 때 그때 공 몇 번 딴 거 외에는 우리가 흔들리던 시간에는 모드리치가 수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이 실점하는 그 전후 10분 동안 그나마 수비하는 선수가 코바치치랑 바스케스 정도뿐이에요. 이 흔들리는 걸 막으려고 마리티 이스코를 빼고 카세미르를 투입했는데 이 카세미르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야. 많이 실수했죠. 카세미르가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그나마 막판에 죽다 살아난 거지. 그래서 지단 감독이 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한 카드가 마르코 아센시오였는데 사실 큰 재미는 못 봤죠. 에스파냐에 있었을 때도 바르셀로나 상대해봤을 텐데 그거랑 레알 마드리드의 유니폼 입고 바르셀로나 상대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기력이 그래 좋지 않았어요. 저도 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교체 카드 이야기해 주신 김에 저도 사실 이 경기 특별히 아쉬웠던 점 하나 더 꼽아보자면 교체 카드 활용 지단 감독이 조금 그러니까 사실 감독의 용병술이라는 거는 결과에 빗대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까지는 좀 뭐 아쉬운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근데 이날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카세미르를 넣은 거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 거의 수비 플레이에만 치중했던 모드리치에게 좀 더 자유도를 주면서 앞선에서 볼 흐름에 좀 더 기여를 하고 나가서 공격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게 전 충분히 감독 입장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용단이었고 그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도 결실을 봤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체 카드를 조금 더 변칙적으로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하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 교체 선수 들어간 이 기록을 보면요. 카세미루가 65분, 아센시오가 76분, 마리아노가 85분 딱 10분 단위로 이뤄졌거든요. 교체들이. 보면 좀 지단 감독이 그 챔스 결승 때도 비슷한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교체 카드를 좀 너무 교과서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너무 좀 그 정형화돼 있고 원칙에 따른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날 우리가 벤치에서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카드가 뭐 아센시오, 하메스, 마리아노 정도였는데 조금 더 빨리 타이밍에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경기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바꿔서 교체를 할 만한 임기응변이 아직 지단한테는 부족한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체력적으로 많이 뛴 이스코를 일찍 빼고 그 다음에 뭐 벤자마 이런 식으로 체력 빠진 선수를 10분 단위로 빼면서 최소한의 그런 전술의 변질을 막고 어떻게든 지금의 팀으로 승부를 내고 싶어 하던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체력이 50분, 60분부터 거의 바닥을 기면서 아예 공을 잡으면 전진을 못하는 선수를 왜 70분, 80분까지 놔뒀냐 하는 게 저는 아쉬움이 드는 건데 뭐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감독 성향하고도 좀 맞물리는 게 그렇게 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지단처럼 원칙적으로 딱딱딱 하는 그런 감독들이 있는 거고 뭐 충분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날 결과로 빗대어 봤을 때 왜냐면 동점골도 저는 사실 운이 많이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둔 무승부라는 결과 자체가 후반 막바지에 들어서는 저는 거의 그냥 이 경기 졌구나 이제 무패 깨지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딱 그 세트피스로 딱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좀 변주를 좀 일찍 줘서 반전을 노려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니까 좀 그런 결과적인 아쉬움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바르셀로나가 호날두 원톱 체제에 대한 준비는 좀 했던 것 같아요. 호날두가 원톱 전환된 이후에 그다지 재미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호날두 원톱 시스템에 대한 준비를 좀 한 것 같은데 마지막 그 세트 플레이에서 집중력이 좀 딸렸던 것 같아요. 막판에 그 아르다 투란이 반칙범하고 모드리치 프리킥을 라모스가 이제 득점을 연결했는데
그 경기에서 보면은 프리킥 상황에서 라모스가 한참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서 있어요. 프리킥 상황마다. 이게 프리킥커한테 그쪽으로 공을 보내라는 건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참 걸어 놓아 있다가 다시 이제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고 프리킥 상황에서 이제 딱 나타나서 머리로 득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약속된 사인이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프리킥커한테 글로 공을 보내라는 거 아니면은 처음에 이 선수들끼리 막 섞여서 막 몸싸움, 그러니까 자리잡기 싸움하고 있을 때 일부러 그 경쟁을 피하려고 일부러 앞으로 확 나와 있다가 프리킥 차기 전쯤 돼서 슬슬 뒤로 놓았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자기 마크맨 헷갈릴 거 아니야. 그때 후딱 뛰어가서 다시 골을 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모스가 뭐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도 같은 선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동점골 보면 그 되게 미스매치가 이루어진 게 라모스 앞에서 마크하던 선수가 마스체라노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마스체라노가 아시다시피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 반면에 라모스는 뭐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그런 돌대가리 머신인데 그런 선수한테 그렇게 맨투맨을 맡기는 것 자체가 또 그리고 그 앞서서 아르라 투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경기 끝나고 루초 인터뷰 보니까 투란 넣을 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울 절제하지 마라 들어가서. 그러니까 마드리드 선수들이 등지고 있을 때 태클 뭐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세트피스 주거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또 바로 머리가 좋아야 머리가 좋아야 뭘 하지. 머리가 보면 뭘 못해요 요즘 세상에서. 그리고 이번 그 라리가 14라운드가 그 되게 그 상위권 그 판도에 굉장한 그 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레알 바르사 비겼고 그 밑에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에스파뇰이랑 같은 날 비겼고 세비야는 또 심지어 꼴찌 그라나다한테 첫 승을 선사하고 이거 보면은 그냥 없었던 라운드처럼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상위권 팀들이 다 승장을 못 따가지고 심지어 비아레알도 레가네스한테 비겼네 보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리드를 그대로 굳힌 셈이 되니까 뭐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분석을 다 해봤는데 역시 MVP는 모드리치고 그 다음에 라모스, 바란 이 정도겠네요. 저는 수비수들이 마르셀로도 언급을 하고 싶네요. 마르셀로 돈 받았나요? 그러니까 마르셀루가 후반에 완전히 소강 상태로 우리 선수들이 경기가 완전히 진짜 졸전을 펼치고 있을 때 막판에 왼쪽에서 혼자 공 잡아서 두세 명 제끼고 크로스까지 올린 그 장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데 분위기 전환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예. 마르셀로야 뭐 워낙 잘하는 선수고 매일매일 잘하니까 우리가 뭐 좀 당연한 듯이 여기는 그런 게 없지 않은데 제 입장에서 라모스 바라는 좀 정신 못 차리는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좀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잘하는 경기 하면은 우쭈쭈 하고 싶죠. 그래서 저는 MVP는 아니지만 좀 수은갑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맛살 새로 고침 시간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지난해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는 유스름 투티님의 유스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가인님께서 댓글로 마사토크가 무엇인가요? 했는데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마살토크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래 좀 감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라로님께서 프리시즌에 하킴이 왼쪽으로 나오길래 왼발잡인 줄 알았는데 오른쪽이었군요. 그리고 리나르트도 지금 우리 주장님보다 키가 조금 더 크던데 토디님께서 기대하시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베일레스 카르발레스 베일 필요 없고 카르발 필요 없는 정책이라고. 다음 회장님 취임하셔도 잘 유지돼서 뉴스들 잘 임대 갔다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저는 중독 찍먹파입니다 했는데 중독 찍먹파는 뭔가요? 이게 중도 찍먹파 저도 보면서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뭐 부어 먹다가 중간에 찍어 먹는 건가요 이거는? 중도 찍먹파? 찍어 먹다가 걷어내서 찍어 먹다가 부어서 먹는 건가? 뭐 이번 화 댓글에서 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무리티 쫀 우와 사실 마사토크 처음 들어봤는데 엄청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두 분 다 꿀보이스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테파노님께서는 찍먹파라고 하셨고 하키미가 왼쪽이 아니라서 아쉽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맛살 짱짱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메스님께서 하키미는 유스챔스 때 쭉 봤는데 너무나 잘해가지고 가장 기대되는 오른쪽 풀백입니다. 카르비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카르발 몇 살이죠? 24? 벌써 후계자가 있어야 돼? 하긴 메시도 막 20대인데
피아티 막 메시 후계자로 소개되고 그랬어. 제2의 메시 이런 걸 막 그랬고요. R7님께서 토티님 유슬 중에 나중에 마르셀로를 대체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는 유명한 레프트백은 없는 상태인가요? 그리고 발렌시아 유스인 이강인을 레알이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영어로 검색해도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 네. 레프트백 자원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특출난 자원은 제 눈에 띄는 선수는 없고요. 이때 방송에서 소개했던 아흐라프가 지금 꼽기에 수비 자원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라서 또 이번 주말에 또 어시스트 하나 했거든요. 네. 정말 좋은 유망주라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레알이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 하는 건 저도 얘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금시초문이네요. 지금 저 해외 선수 막 영입하다가 영입금지 처먹은 팀인데 뭘 또 동양인을 영입을 해. 그렇습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커스 요렌테님께서 다닐로 왼쪽에서 더 잘하니 왼쪽으로 보내고 하키미를 올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코트랑은 부상해서 회복 기미가 안 보여서 이렇게 하셨고, 또 마살 시작 때 음악 뭔가요? 참 좋은데 공명 좀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댓글로 달아놨습니다. 하야시 바라베구미 성우죠? 그 에반게리온 레이 성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부르신 우스라의 신주라는 곡인데, 이 곡을 이제 좀 음악 듣는 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그 시이나 링고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작곡해준 곡입니다. 그래서 링크 달아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울데 토마스님께서 올 시즌도 승격 가망이 없다니 슬프네요. 토트님이 소개해주신 유망주들이 다 수비수던데 공격적이나 미드필더 쪽에서도 좀 걸출한 신예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마르크스 요렌테 이 친구는 잘하고 있나요? 프리시즌 때 딱 한 번 경기 봤는데 카세미로보다는 차라리 수비 좀 더 잘하는 크로스 유형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형인 것 같아서 더 궁금하네요. 돌아오면 우리 팀에서 한 자리 차지할 정도로 잘 성장하고 있나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아, 네. 요렌테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제가 좀 기회가 닿으면 뭐 동영상이나 그런 와닿는 자료로 매매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요새 좀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요렌테 지금 거의 지금 라리가 처음 뛰는 선수라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같은 포지션 통틀어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선수고요. 한 자리 차지할 정도.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 축구에서도 가끔 이렇게 글 올라오던데 뭐 카세미로 백업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번 시즌 기준으로 하면 저는 과감히 카세미로 백업이 아니라 카세미로랑 그 자리 놓고 경합할 정도의 기량과 잠재력을 지금 가졌다. 그런 지금 찬란한 빛을 뽐내고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 아마 다음 시즌이나 뭐 추후에 정말 이 선수 우리 팀에서 자리 잡는 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하네요. 그리고 모첸님께서 이번에 헤드트릭한 마리아노는 정확히 어떤 유형의 공격수인가요? 뭔가 치차리토가 떠오르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 못지않게 마리아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사이버님이 대신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마리아노 3부리그 상대라서 잘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자기 공 잡으면은 뭔가 유효 슈팅을 만들고 싶어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슛도 할 줄 알고. 근데 지금 이제 1군에 올라왔으니까 짬찌니까 지금 괜히 눈치 보면서 좀 연계 플레이 하는 척하고 지금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굉장히 저돌적이고 시원시원한 스타일입니다. 라리가 적응이 좀 되면은 뭐 에스파뇰이든 말라가든 데서 거기서 이제 시원시원한 슈팅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철기님께서 발베르데 디아스는 어떤 수준인가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디아스는 이날 방송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날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발베르데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르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아직 좀 팀의 자리를 못 잡은 것 같고, 방송에서도 그날 이야기했지만 솔라리 체제가 아직 자리를 제대로 못 잡다 보니까 좀 기류에 휩쓸려서 아직까지는 자기 역할을 100% 발휘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지금 우리 기존의 미드필더들 뭐 페바스, 무뇨스 그런 선수들하고 비교해서 이 선수가 뭐 비교 위에 있는 그런 능력이 뭔지 좀 앞으로 좀 많이 좀 보여줬으면 싶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못 보여줬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로얄이님께서 아바드 골키퍼랑 그 중국인 선수 요즘 어떤가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아바드는 사이버님이 좋아하시는 까시아스 닮은 선수인데, 내년에 야네스가 다른 팀, 그러니까 자기 살 길 찾아서 나가면 서드로 올라오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함 없는 그 정도 선수인 것 같고, 이 중국인 선수, 이 선수가 2주 전에 한번 깜짝 선발 출전을 한 경기가 있었는데, 린
이 선수 아는 분들 아시는데 그 경기에서는 뭐 기대치가 아예 없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고 그러니까 좀 뭐 마케팅적인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백지 선수를 데려온 건 아니구나. 뭐 이제 볼 차는 그런 센스도 있어 보이고 기술도 좋아 보이고 해서 예. 그래도 뭐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넘버 10 폴 포거와님께서 요즘 바쁘다가 드디어 시간 내서 1회부터 정주행 다 했습니다. 항상 좋은 콘텐츠 만들어주시는 살가노님, 뉴스들에 대한 정보 잘 알려주시는 토티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우리도 정말 들어주셔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마스터크 5번째 시간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이제 새로 고침 시간으로 엘클라시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들어주시는 회원분들 역시도 여러분의 생각이 있거나 뭐 어떤 점이 아쉬웠다, 어떤 점이 좋았다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서스럼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읽고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16년도 12월 이제 달력이 한 장도 남지 않는 시기가 되었네요. 밤바람이 차가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토티님께서 많이 외로워하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여성분이나 남성분 꼭 연락 주시기 근데 남성분은 왜 나오죠? 서로 사랑하면 할 수도 있지. 아 사이버님이 알겠습니다. 따지지 제가 않습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크 다음에는 평점 페이프뷰 시간이네요. 한 달 11월 한 달간 평점 갖고 찾아올 테니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길 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